연세가 80이 되셔도 자기가 모았던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머리로는 상속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쥐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복잡한 거 신경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70세에는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80대에 오셔서 단기간에 진행해달라고 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용역 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늘 하는 고민은 세금 문제입니다. 가액이 큰 자산이 움직이면 세금 또한 엄청난데 상속이나 증여로 움직이는 거면 최고 세율이 50%나 되니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세금 고민 때문에 요즘 가족법인 상담이 무척 많은데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좋다는 건 관심 있는 분들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면 법인 장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거나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가족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절세가 되는 줄 아시고 각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좋다니까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자산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가족법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법인세 내고 급여 배당으로 받아오면 세금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건물을 갖고 있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걸로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건물을 넘기면 내 마음대로 법인에서 돈도 못 꺼내오고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오면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하대보험도 부담하니까 너 세금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은 관점을 내 개인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물 승계가 고민이 돼서 오신 어르신들이라면 상속세, 절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상속세, 절세 때문에 상담했는데 여기서 내 개인 임대소득을 마음대로 못 쓰고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랑 사대보험 더 부담되는 거 싫다고 말씀하시면 무엇 때문에 상담하는 건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득세 관점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만 있고 소득세 구간이 낮은 분이라면 부동산을 법인화하는 것이 임대 수입에 대한 세후 소득으로는 더 비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라든지 고소득 자영업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있고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의 분이라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소득을 법인에 따로 분리해서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고 저장해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합산해서 나오는 높은 소득세율을 피할 수 있겠죠. 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연도나 은퇴 후에 법인에 저장해 둔 임대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로 받아온다면 낮은 소득세율로 그때 꺼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때 엄청난 매각 차익이 발생됩니다. 차익이 10억이 넘어가면 양도세율 49.5% 부담이어서 세금이 엄청난데 법인의 경우 과표가 200억까지는 20.9%만 부담이라서 세금이 절반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부동산을 법인화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데 건물을 법인에 넘겨주면 나는 무엇으로 생활을 할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생활 안정성만 깨지는데 굳이 부동산을 법인화해야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자수성가한 부모님께서 이런 생각들이 강하십니다. 재산을 내가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나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부모가 이 정도 부를 물려주면 상속세 내고도 남는 자산이 얼만데 감사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모님 생각이 이러시다면 아마도 자녀분들이 모시고 상담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와 부의 이전의 관점에 있어서 법인화를 생각하셔야지 내 안정감이나 불편함부터 생각이 드신다면 부모님은 아직 자식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마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폭탄은 자녀가 다 부담하는데 세금 내느라 급하게 건물 팔면 제값도 못 받고 부의 이전도 안 되고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법인에서 급여 받는 걸로 생활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관점에서 생각하신다면 서둘러 법인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부동산 현물 출자하면 당장 취득세만 내도 얼만데 굳이 이거 해야 하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개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부동산을 출자받는 법인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현금 부담이 첫 번째고요. 내 입장에서도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내가 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를 안 내고 부동산을 받은 법인이 미래에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까다롭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취득세도 내야지, 양도세 이월과세도 인정받아야지, 비싼 현물 출자 용역 수수료도 내야지, 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머리 아프게 굳이 이거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연세가 80이 되셔도 자기가 모았던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머리로는 상속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쥐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복잡한 거 신경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효익이 하나도 없지만 이걸 하는 목적은 결국 상속세를 줄이고 건물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 지금 나이가 80대인데 이미 늦었는데 굳이 법인화해야 해요? 가족법인의 타이밍은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수명으로 볼 때 70세에 시작하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상담 오시는 자산가분들을 보면 80대가 되어서야 상속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80세는 이전 작업을 완료하기에 조금 늦지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상속세 폭탄이 날아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쳐다만 보다가 맞는다면 자녀에게 너무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계속 올라가니 폭탄은 더 커지겠지요. 하루라도 서둘러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자녀에게 지분을 최대한 이전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이거 진행하면 금방 끝나나요? 절세 효과나 관리받을 수 있는 건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부동산을 가족법인으로 넘기는 작업은 장기간이 걸립니다. 특히 건물가액이 막 몇백억씩 클수록 더 오래 걸리고 10년 가까이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에는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80대에 오셔서 단기간에 진행해달라고 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용역 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절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가정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된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율 50%를 법인세율 20.9%로 치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로 개정될지도 모른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20.9% 법인세율로 치환시킬 수 있다면 절세 메리트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실제 가족법인 절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제가 이번에 부동산 가족법인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좋은 주제 많이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법인 전문가 국세남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